자, 변곡점의 성질, 변곡점에서의 성질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의 정의는 왼쪽에서 볼록하고 아래쪽에서 볼록한, 그죠? 아니 근데 사람들이 나 이런 말 쓸 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잠깐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 그 신원호 PD라는 사람이 유재석이랑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근데 신원호 PD라는 사람이 예능을 되게 잘 만들어서 되게 스타 PD인가 봐. 그러면서 유재석이랑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신원호 PD는 조연출이었고 자기는 그때 뭐 거기 나온 연예인이었대. 근데 신원호 PD는 그 전까지 예능 프로를 안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부터 예능의 재미를 알게 돼서 뭐 지금 이렇게 최고의 예능 스타 PD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신원호 PD의 인터뷰 중에 이러더라고. 그게 바로 저에게 변곡점이 됐던 프로그램이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뭔가 변곡점이라는 거하고 시발점이라는 거하고를 사람들이 좀 뭐랄까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예능을 해보게 됐다.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보면 시발점에 가까운 거예요. 변곡점은 좀 이야기가 다른 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의미는 있어. 이게 뭐냐면 몰락하던 인생에서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울해지기만 몰락하던 인생에서 갑자기 이렇게 될 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변곡점이지. 이렇게 되면 변곡점입니다.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될 때 이건 뭐야 이건? 미친 듯이 증가하던 인생에서 뭔가 팍 폭주하던 인생에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할 때 알겠지? 이것도 위기감을 느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 때는 언제야? 극대점을 찍었을 때. 이미 이때 이게 위기감을 찍는단 말이야. 극대니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 속도가 0이다. 어떻게 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었어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는? 이럴 때 어떻게 돼야 돼? 이럴 때는 여기서는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될까? 행복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 전부 다 또 암울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이게 도함수가 있다. 이대로는 도함수가 결국 증가할 것이고 그럼 나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공률을 더 빡 크로스업을 꺾을까?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변곡점인데 뭔가 그래서 변곡점이 되는 시점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 그때가 저에겐 정말 변곡점이었죠 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때 볼록성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때마다 그것과 정확하게 매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 알겠지? 근데 그거랑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물론 이때부터는 뭐야? 여전히 안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예능을 할 때는 여전히 그 예능은 별로였지만 알겠죠? 별로였지만 잠시 후에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게 변곡점이라는 말이 맞는 거야. 근데 그 프로그램도 쿵쿵 따는 프로그램인데 나도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고 그것도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뿐이야. 걔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진짜 사람들이 수학할 때 진짜 그런 거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좀 학교 갈 때 그거 제대로 배우라고. 그래서 문과 때도 변곡점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야 변곡점이라는 말을 쓰지. 몇 개 얘기해줬지 저번에도. 그 360도 뭐 다른 태도로 보인다. 이런 것도 그렇고 180도 다른 태도지. 360도 다른 태도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키 같은 거 타러 가면은 어우 너무 가파라. 이거 80도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개들이 치는 거. 70도, 80도 뭐 이런 개소리 치는 거 70, 야, 이 미쳤냐? 뭐 절벽에서 미는 거야? 그렇게는 안 돼요. 아무리 스키가 그거 해도, 그치? 그리고 뭐 자동차 타고 가는 언덕이 뭐 이건 60도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때 얘들아 60도 차로 올라가면 차가 뒤집어져요. 그냥 무조건. 막 이런 소리도 막 많이 하고 막 뭐 물론 잠시 그럴 수는 있겠지. 뭐 잠시 이렇게. 그래서 약간 차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턱이 하나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면 차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되는데 하여튼. 자, 그 변곡점의 성질. 근데 사람들이 변곡점이라고 이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변곡점의 성질은 뭐냐면 볼록성이 바뀌는 거죠.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이거를 도함수 존재한다 가정하고 알겠죠? 상식적으로 제가 변곡점의 엄밀한 정의를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 나오는 그래프들은 다 어때요? 다 예쁜 그래프들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뾰족하고 막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이러는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쁘다고 가정을 하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더라? 도함수가 감소하다가 뭐로 바뀔 때? 도함수가 증가하는 추이로 바뀔 때 이렇게 바뀔 때죠. 그렇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X의 극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F'X가 뭐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든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녀석의 극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개념인데, 자, 그래서 요 개념이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울기 혹은 다른 말로 도함수의 뭐라고? 극대나 극소가 변곡점을 나타 보니까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거 프라임 X 하면 처음에 배우는 거 있죠.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에서 배우는 게 뭐야? 접선입니다. 도함수에는 첫 번째에서 배우는 게 접선이기 때문에 그걸 접선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접선을 구합니다. FT가 됐었고 마이너스 FT가 됐었고 이게 FT였었어요. 이게 접선이었죠. 접선에서는 우리가 두 개를 배웠었는데 하나는 X절편이 있고요. Y절편이 있어서 이 둘도 똑같이 여기 접선에서 파생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선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X축이랑 만난 녀석이니까 T에다가 FT, F'T를 빼기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Y절편 X에다 0 넣어주는 걸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F'T, FT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상 얘를 GT라고 하고 얘를 HT라고 하면 이 GT의 극대극소를 구할 때 FT의 극대극소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해보죠. G'T를 구하시면 어떤 값이 만들어지게 돼요? 1은 만들어지게 되는데 F'T의 제곱이 붙게 되고요. F'T의 제곱에서 FT, F2궤도 T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끼리끼리 지워져 버리니까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F'T의 제곱분의 FT, F2궤도 T라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얘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냐. 다시 말하면 얘의 부호가 언제 바뀌냐를 따져보면 언제 부호가 바뀐다고? FT의 부호가 바뀔 때나 F2궤도 T의 부호가 바뀔 때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FT의 부호가 바뀐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음에서 양으로 만난다는 얘기니까 X축을 지날 때 그래프가 X축을 지날 때 X축이랑 만날 때 말고 X축을 지날 때 알겠지? X축을 지날 때 아니면 F2궤도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야? 변곡점을 지날 때 알겠죠? X축을 지날 때랑 변곡점을 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X절편이 극값을 갖는다고요.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수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시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3차함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생겼던 접선의 방정식이 X축이랑 만났었던 거예요. 이렇게 X축이랑 만나서 여기서 만났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근데 얘가 점점 일로 가면서 어떻게 돼? 일로 가면서 점점 저로 쭉 빠졌던 거잖아. 그치? 그러다가 여기 X절편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지날 때 어떻게 되니? 여기서 얘가 요렇게 쭉 빠지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만큼 줄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다시 늘기 시작하잖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무슨 값이야? 이 값은 극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접선을 그었으면 이렇게 됐다가 점점 줄다가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제가 X축을 그지같이 가서 변곡점이랑 겹치게 됐네요. 다시 자, 이쪽에서 X축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알겠죠? 변곡점 그어보시면 여기에 접선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렇게 점점 늘다가 변곡점을 지난 순간 다시 어떻게 된다고? 좁아지게 되다 보니 이 그래프 이 T가 뭘 지날 때? X축을 지날 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될 때? 변곡점을 지날 때 X절편이 값이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고 Y절편도 마찬가지예요. Y절편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무슨 축 지날 때? Y축 지날 때 똑같이 변곡점 지날 때 바뀌게 된다.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하면 변곡점의 성질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접선의 절편이 극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접선의 절편이 극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주의할 점은 뭐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얘가 부호가 바뀌려고 했는데 젠장할 어떤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얘가 같이 그 시점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럼 얘 부호가 바뀌어도 제 부호가 바뀌면 안 되겠지. 그치? 축과 동시에 지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문제 하나 낼까 했는데 너무 지엽적이어서 함정 파놓고 애들 때려 패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안 냈습니다. 알겠죠?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나와서 틀리면 욕만 나오지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배운다는 느낌이 안 들겠죠? 알겠죠?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접선과의 대소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선과의 대소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위로 볼록일 때는 접선이 항상 더 위에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일 때는 접선이 항상 어떻게 돼요?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기 기울기가 m이었다고 쳐요. 그럼 여기 기울기 애들은 다 뭐야? m보다 작은 애들이. 여기 기울기 애들은 다 뭐야? m보다 큰 애들이. 여기 기울기 뭐 m보다 더 작은 애들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m보다 큰 애들로 점점 따라와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때 뭐야? 더 작았던 애들이 더 가파른 기울기로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다음부터는 더 낮은 기울기니까 더 차이가 도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기울기를 m이었다고 친 다음에 이때는 이 녀석이 더 작은 녀석이었으니까 쭉 따라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큰 녀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래로 블록이나 위로 블록에서는 추이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곡점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변곡점에서는 여기서는 분명히 위로 블록이었기 때문에 변곡점을 그으면 여기 접선이 더 위에 있었지만, 다시 여기서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접선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접선이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뚫으면서 대소관계가 바뀌면서 만들어지다 보니, 그래서 나왔던 옛날 이상한 용어가 뚫접이라고 했던 거죠. 뚫면서 접한다. 이래서 뚫접이라고 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곡점을 뚫접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것도 뚫접도 접이지, 접은. 그렇지? 그래서 접선입니다. 가끔 이렇게 관통하면 접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y는 x3승에 대해서 x축은 뭐예요? 접선입니다. 알겠죠? 그것도 역시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성질들이 파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얘가 1번, 2번, 그리고 사실 얘는 뭐예요? 얘가 0번이죠. 얘가 0번. 알겠죠? 이런 조건들로부터 변곡점의 성질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개는 사실 고난도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이죠. 변곡점은 항상 이렇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왜 기본이냐면 마치 그거가 똑같아요. 우리 케이스 2 배울 때 접하는 케이스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그냥 극대다 이런 뭐야? 아, 접하는구나. 이 선이랑 접하는구나. 최대다. 아, 접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뭐라고? 그냥 아주 기본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맞추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짧게 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9페이지를 보세요. 9페이지.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의 역함수로 gx라고 하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 무슨 말이야? gx는 미분 가능하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미분 가능하다. 아니, 역함수가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다는 거 아님? 아니죠. 아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점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y = x3승의 역함수, 알겠죠? 이런 녀석을 생각해보면 얘는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미분 불가입니다. 기울기가 무한대기 때문에. 알겠죠? 이 녀석은 미분이 불가하다. 0에서 기울기가 미분이 불가하다. 그래서 gx가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f'x가 0인 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f'x가 0인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수로 취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녀석은 y = 탄젠트 x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럼 얘 역함수는 뭐라고 부르죠? 이 녀석은 y = 아크탄젠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용어를 쓰면 교육과정 위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죠. 탄젠트 역함수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게 탄젠트 x분의 1이 아니에요. 탄젠트 x분의 1이 하려면 탄젠트 x에다가 마이너스 1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때리면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역함수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는 미분이 돼야 안 돼요. 그림상. 되죠? 실제로 탄젠트 x 생각해보세요. 탄젠트 x 생각해보시면 시컨 제곱 x지 않습니까?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지 않습니까? 얼마예요, 기울기가? 1입니다. 0 넣으면 기울기 1입니다. 그게 여기 기울기 뭐였다고? 1이었죠. 여기 기울기도 뭐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1입니다. 근데 얘는 미분이 돼요.
쌤 이런 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죠. 왜 안 나와? 저번에 sin x 역함수도 미분하는 거 나왔잖아요. 만약에 혹시 물어보는 건데 역함수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거 미분하겠어? 탄젠트 함수 역함수 미분하면 여기가 기울기 뭔지 알겠어? 여기 x 때렸을 때 기울기 뭔지 알겠어? 어려울 것 같지? 안 어려워요. 자, 해보겠습니다. 진짜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y가 뭐라고? y가 탄젠트 역함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탄젠트 y는 x입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y에다 탄젠트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바로 x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걸 미분해요. 뭐에 대해서 미분해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시컨트 제곱 y가 나오죠. dy dx가 나오겠죠? 는 1이 나옵니다. 그럼 dy dx가 뭐예요? dy dx가 시컨트 제곱 y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러면 누가 y로 얘기하래? 누가 x로 얘기해줘야지. 아시겠죠? x로 얘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x로 얘기해야 되니까 시컨트 제곱 y가 뭐하고 똑같다고? 시컨트 제곱 y가 아까 뭐랑 똑같다 그랬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y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y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 그게 뭔데요? 탄젠트 y가 뭐라고? x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냐면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서 겁나 간단한 식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냐면 여기 x면 여기 기울기가 뭐예요?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입니다. 기울기 항상.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0부터 뭐 a까지 적분하면 알겠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아크 탄젠트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똑같은 말인데 이거 어렵니? 다시 얘 미분하면 이게 나온다니까? 그럼 얘 적분하면 이거 나온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크 탄젠트 중에 여기 A다 뭐 넣고 싶어? 자 다시 탄젠트 값 중에 여러분 뭐 아는 거 뭐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탄젠트 값 중에 제일 유명한 탄젠트 값이 뭐야? 4분의 파이. 겁나 유명하죠. 탄젠트 이게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아크 탄젠트는 뭐 넣고 싶어요? 1 넣어야죠. 1 넣으면 4분의 파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4분의 파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이거 그래프 그려준 거 기억나니? 아까 이거 평균 변화율 그래프 그리면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거 그래프 그리면 x제곱분의 1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 뒤집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걔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넓이가. 넓이 얼마라고? 오, 리얼 넓이 4분의 파입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근데 이거 4개 있으면 몇 개야? 4개 있으면 넓이 얼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원이야 원. 알겠죠? 원하고 넓이 똑같아요. 리얼. 이렇게 동그라미 딱 그리면 이게 넓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신기? 내가 신기하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해야지. 잠깐만요. 자 보세요. 1부터 0까지 해서 여기 0 넣으면 얼마야? 0 넣으면 1이죠. 0 넣으면 1이죠. 이렇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여기 넓이가 얼마라고요? 4분의 파이요. 이렇게 되면 4분의 파이겠죠. 그럼 요 넓이랑 요 넓이 둘이 어떻다고? 같다. 이제 신기해? 이제 그만 좀 해? 알았어요. 그만할게. 알았어. 미안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너네 얘들아 이런 거 좀 재미 좀 느끼고 그래 봐봐. 왜냐면 킬러는 딱 진짜 거기 경계선에 서요. 저번에 삼각함수 역함수 미분하는 거 나온 거 보고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이거 왜 심화수학을 그대로 내고 있죠? 고급수학을 그대로 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다시 순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런데 G'X가 3분의 1 이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G'X가 3분의 1 이하인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들면 이제 기초가 탄탄한 친구입니다. 부등식이다. 나중에 등호 조건 나면 거기서 기억이 0이겠네. 이런 생각 들면 뭐야? 이 새끼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럼 이계도가 나오니까 이계도가 나오고 그러기도 하네요. 그죠? 이계도 나오면 무슨 뜻이? 이계도 나와서 0 나왔어요. 3참수인데 이계도 나와서 0 나왔어요. 그럼 변곡점 맞죠?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3참수니까. 알겠죠? 그래서 변곡점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 여기서 가봅니다. 이게 또 재밌는데 자 보세요. 이게 수능에서 정말 나오는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따로 주제로 잡기는 힘든데 알아내야 되는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x가 3으로 간대요. x가 3으로 간대요.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럼 g3도 3으로 가겠죠. 3으로 가겠죠. 그렇죠? g3으로 가고 있고요. 다시 여기서
9분의 8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얘들아 봐봐. 여기 크리티컬한 논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진짜 대충 풀면 대충밖에 모르는데 칼같이 풀고 나면 배울 점이 되게 많은 문제. 알겠죠? 정말 칼같이 풀어봐야 되는데 얘가 0으로 갑니다. 얘가 0으로 가요. 그럼 얘들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F3하고 G3이 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지. 잘 들어. F3하고 G3하고 같아지면 이거다. 이거 맞아 틀려. F3하고 G3이 같아요.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요. 그럼 걔가 y 꼴 x에서 만나겠지 라는 말이 맞아 틀려. 자, 역함수에 관련돼서도 많은 학생들이 겁나게 헷갈려하는 주제 중에 한 가지니까 알아놓읍시다. fx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오케이? fx가 역함수 gx를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fx가 일종의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죠. 1대1 대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소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f가 증가해요. 증가함수예요. 알겠죠? 증가함수이고 fx랑 gx가 같아요. 그러면 fx랑 gx가 같은 그 자리는 무조건 당연히 x에서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 fx가 gx라고 해서 fx랑 gx가 x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감소함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감소함수 중에는 뭐가 있어요? fx에서 마이너스 x라는 겁나 쉬운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고 역함수도 마이너스 x죠? 교점이 어디 있어요? 싹 다 만나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녀석을 생각해도 됩니다.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생각해도 됩니다. x분의 1은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계속 감소하죠. 뒤집어도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걔들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되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표현이 있을 때는 뭐라고? 이걸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g'x가 3분의 1 이상이라 그랬죠. 그 원래 fx는 몇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3 이상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무슨 함수겠어요? 얘는 무조건 증가함수였겠죠. 얘가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F3이랑 G3이랑 똑같아서 따라서 F3하고 G3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3입니다. 알겠죠? F3하고 G3하고 똑같으면 3입니다.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배울 점이 많아요. 잡스러운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때리고 나니까 이렇게 식이 바뀌죠. fx 빼기 f3 x 빼기 3 빼기 x 빼기 3에서 g3이랑 f3이랑 똑같을 테니까 gx 이렇게 때리고 여기가 어디로 간다고요? 3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3분의 8로 간다는 얘기죠. 얘가 3분의 8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x가 3으로 가면서. 맞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f'3 빼기 g'3이 뭐라고? 3분의 8이라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근데 재밌는 게 보세요. 재밌는 게 재밌는 게 두둥탁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 내가 그 뭐도 진짜 알게 된 게 나 진짜 유튜브 그런 거 많이 보면 안 되더라. 왜 두둥탁 하는 줄 알아? 그게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잠깐 그 효과가 막 계속 생기잖아. 그러면 단기적으로 계속 집중하는 거야. 거기에 두둥탁 뭐 번쩍 알겠죠? 하고 딱 화면 전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학원에서 강의를 듣잖아. 3시간 동안 내가 계속 얘기하면 정지된 화면에서 나만 계속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재미가 없지. 근데 여기서 막 그 유튜버처럼 갑자기 내가 쫙 그때 뭐 하나 화면 딱 바뀌어 나고 두둥탁 하고 뭐 효과음 삐리링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계속 이러면 사방이 이렇게 팔리는 거야. 왜? 그거 알지? 애기들 그 집중력 떨어진 애기들 그거 그냥 유튜브만 딱 보여주면 바로 얌전해지는 거. 이거 알지? 너는 애기들 앉혀놓고 밥 먹이려고 하면 걔 계속 포크 던지고 숟가락 던지고 하고 막 난리 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밥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 영상 하나 보여주는 거. 영상 하나 보여주면 얘가 지나가고 그래도 이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정신이 팔리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꾸로 만약에 두둥탁 이걸 너무 많이 보면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
아 졸라 지겨워. 왜 효과음이 안 나타나지?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미리링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수업이 상대적으로 지루해지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덜 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하여튼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얘가 몇이야? 3 이상입니다. G'X는 얼마 이상 이해하라고요? 3분의 1입니다.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꼭. 숫자가 경계에 있으면 꼭 이런 케이스가 아니어도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알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등식 케이스 2에서 뭐라 그랬어? 부등식 나올 때 등호 조건이면 뭐 해보라고 미분해서 0이라 그랬지. 그거 말고도 그냥 숫자가 경계선에 있는 거야. 경계선에 있으면 그 자체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항상 3 이상인데 얘가 항상 3분의 1 이하래. 3 이상인 애에서 3분의 1 이하인 애를 뺐는데 어떻게 3분의 8이 나와? 그럼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냥. 제일 작을 때랑 제일 클 때가 딱 만나지 않고서 절대 3분의 8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3이고 얘는 3분의 1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야? 이 함수가 3인데 3 이상인데 3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 함수는 기울기가 3 이상이라는 걸 갖는 극소값을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찍었다는 거죠. 기울기의 극소값이 뭐라고요? 변곡점인 포인트라고요. 그리고 기울기의 극소값을 떠나서 부등식의 등호 조건이니까 당연히 뭘 해봐야 된다고? 미분하면 0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미분하니까 F 이계도가 뭐가 나온 거야? 0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알게 된 게 뭐야? 증가함수였고 숫자 경계다 보니까 정보가 담겨있는데 그 정보가 뭐라고? 변곡점이라는 얘기니까 fx는 x = 3에서 3이라는 3,3의 변곡점을 갖는다. 이게 맞죠? 맞죠? fx는 x = 3에서 변곡점이 된 거죠. 그쵸? 그리고 그때 기울기도 얼마? 3이고요. 맞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다시 이 결론을 가지고도 아직 남았어요. 제가 수2 잘해야 된다, 다항함수 잘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건 당연히 명백하게 미적분이에요. 수2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함수가 나오잖아. 알겠지? 걔네들 역함수를 미분할 줄 역함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미적분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 보고 이렇게 풀면 또 안 되지. 자 결론적으로 뭐야? F3은 3이다. F'3은 F 이계도 3은 0이다. F'3은 3이다.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뭐 AX 3승 더하기 BX 제곱 판단을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넣으시는 게 아니고 최고차항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1인 3참수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이 정보를 합쳐서 해봐봐. 이 세 개의 정보를 한 방식으로 빡 하고 만들어봐봐. 어떻게 하면 돼? 변곡점이라 그랬죠. 변곡점. 3차. 2차 없어요. 1차. 항의 개수는 얘에서 온 거예요. 얘에서 온 거예요. 얘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삼차함수의 변곡점이 P, Q다. 2차함수 식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확장시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쓰시면 돼요? Y는 A로 묶은 다음에 X-P의 몇 승? 3승. 더하기. 원래는 2차함수 2차 식은 어땠어요? 제곱한 다음에 뒤에 뭐 나와? Q 나오고 끝나지. 여기 뭐가 나오면 되냐면 F 프라임 P X-P 더하기 FP.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속된 말로. 왜냐면 교과서에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끼리 부르는 말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변곡점에서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은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그냥 다 부릅니다. 그냥 그러니 하세요. 마치 기하에서 단면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 때려놓는 걸 단면화라고 하는데 뭐 자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교과서에. 근데 다 알아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지 교과서에 없는 게 너무 많죠. 예를 들면 많이 드세요 그랬을 때 진짜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뭐 그냥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많이 먹으라는 건 좀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차린 거 없죠 많이 드세요.
차린 게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어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뉘앙스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 교과서에서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변곡 접선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 빠방 쓰고 나니까 뭐야? 다 물어보기 물 물어봤어요. F1 오예야 1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한 걸 저는 개인적으로 3차 함수를 표준화시켰다고 합니다. 2차 함수를 표준화시키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역시 없어요. 알겠죠? 그냥 제가 3차 함수 표준화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